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염호는 극히 일부고 거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한 포스 LX라는 기술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DLE라고 그러거든요.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각 회사들이 염호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기술이 제대로 정립된 곳도 없고 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염호에서 어마어마하게만 리튬이 당장 나올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참 먼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내년에도 주목하는 뭐 탑 오브 탑의 2차 전지인데요. 범용으로 이제 알아서는 안 된다.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2차 전지 가운데 양극재, 양극 활물질, 그 가운데 또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수산화 리튬이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요. 또 관련해서 떠오르고 있는 주목할 기업과 지원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내공의 내공이신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방송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말입니다. 게. 네. 자주 만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요. 우리 예 박사님하고는 한 2000년부터 한 10년 가까이 같이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기존 방송에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잘 안 나오시고 요즘은 몰두하고 공부하시느라고 그러신데요. 네. 2차 전지는 참 뜨겁죠. 뜨겁고 정말 이 불황 속에 성장하는 섹터고 그래서 올해도 2차 전지 사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았고 네. 내년에도 어쩔진 모르겠지만 좋을 걸로 보고 있고 네. 근데 뭐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딴 데 가서 들어가. 우리는 좀 더 깊은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2차 전지에서 이제 리튬 최근에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리튬이 확 부각됐습니다. 네. 리튬을 우리가 본 적이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도 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실제로 다른 분야들은 우리가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경제 얘기하면 보통 어느 정도 아는 바가 있는데 리튬이다 이런 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는 듣던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잘 모르는 영역이고 네. 사실 LG화학 간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자기 영역이 아니면 모르죠. 그냥 상업적으로 배터리 어떻게 생산할까 이런 건 알아도 네네. 기초 소재에 대해서는 잘 그렇죠. 모르거든요. 기초과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모르죠. 없는. 예.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이죠. 비교적 흔한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쓰이는 데 많은데 우리 배터리 보면 충전 방전할 때 양극에서 음극으로 리튬 이온이 옮겨가면 충전이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면 방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리튬이다 하는 거고 우리가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양극재 하면 대체로 양극재 4대 요소 중에 하나다 정도 아시는데 실제로는 양극 활물질, 그 다음에 바인더, 그 다음에 도전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극재라는 게 양극 활물질에 갖다가 바인더 그 양극재라는 게 알루미늄 박 위에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코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붙으라고 바인더하고 또 리튬 이온 잘 왔다 갔다 하라고 도전제까지 넣어서 네. 이걸 위에 코팅해가지고 말린다 그럴까요? 이런 개념이 양극재입니다. 그걸 탁탁 잘라서 또또또 많은 거거든요. 양극 활물질은 우리가 잘 아는 삼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을 갖다가 리튬을 녹여가지고 그걸 쭉 하게 해서 이렇게 슬러리로 만드는 네. 그걸 양극 활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도 오히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극재고 사실 음극재는 뭐 여러분 다 아시고 구리 위에 흑연을 이렇게 도포한 거를 또 음극재라 하듯이 그래서 보면은 리튬 이온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아무튼 NCM에는 뭐 리튬이 안 쓰인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네네.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 2차 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투자를 우리가 취미로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내 돈이 걸린 건데 우리 2차 전지 핫하면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고 사실은 좀 옛날에 천재들은 막 뜯어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에디슨도 그렇고. 맞습니다. 다 뜯어보는데 이게 우리가 배터리 집에서 쓰는 수은 배터리도 사실 뜯기 어렵거든요. 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전기차 배터리를 뜯겠어.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상식선에서 이제 들은 사람이니까, 2차 전지 가운데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전체
그 매출 비중도, 원가 비중이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그 덩어리 양극재만 알거든요. 양극화 물질은 뭐냐? 근데 오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양극재라는 소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이제 결합이 돼서 양극재를 만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양극재이고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양극재 속에 그러면 수산화 리튬, 양극재 네. 속에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아까처럼 네. 결국 양극에서 음극 사이에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 결국 충전과 방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 돼요. 리튬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NCM 하면 뭐 니켈, 코발트, 망간, NCMA 뭐 이렇게만 하니까 고구성 요소만 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니켈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이구나. 고들과 리튬을 같이 녹여서 예. 그렇게 걸쭉하게 하는 게 양극 활물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관련주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주시한 좀 얘기가 돼서 관련주부터 먼저 한번 윤곽을 잡아놓고 네. 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은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리포트들 보면 수산화 리튬도 미세 가공이 있고 임가공이 있고 정제가 있고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마치 그 회사들이 전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생산은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선 미세 가공이다 하는 거는 0.2 마이크로미터까지 잘게 부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덩어리를 전구체를 얇게 작게 부순다 하니까 부수는 기술력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최근에 나온 게 미래나노텍 네. 이 같은 JNK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회사들이 원래 수산화 리튬을 잘게 부수는 걸 하는 회사에 부숴가지고 2차 전지 양극재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JNK를 인수하니까 당연히 사업에 진출하는 거죠. 거고 요즘 또 제일 유명한 회사 금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금양도 발포제라는 게 우리 신발 뒤창에 남아서 쿠션이 있는 게 다 발포제예요. 부풀리게 하는 거, 그죠? 그 기술을 통해서 미세 가공 기술을 한다 하는데 뭐 설비를 갖춘 지는 뭐 오래됐는데 아직 매출은 없는 어쨌거나 미세 가공 관련주로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최근에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주식이 한번 크게 움직였거든요. 네.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원래 탈철기 마그네틱 필터입니다. 그래서 그 소재에서 철을 걸러내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게 세계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회사가 그러니까 막 리사이클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계만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수산화 리튬에서 철을 제거해 줄게. 그 임가공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수산화 리튬에서 철을 빼서 양극재 업체한테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리포터들 보면 마치 그 회사가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것처럼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인데 그다음에 정제하는 게 요즘 얘기 나는 포스코 홀딩스가 네. 이런 정제 그다음에 최근에 주식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 또 우리 시간에 좀 유심히 볼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이 정제 그래서 이렇게 수산화 리튬 관련주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미세가공, 임가공, 정제가 이제 밑단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열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정제를 해서 그렇죠.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요. 거기는 생산하는 거죠. 생산하고 그 위에는 생산된 거를 이제 와서 잘게 자르든지 가공하는 거고 네. 생산과 가공 이걸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되겠네요. 그 중에 돈 되는 거는 정제 쪽이 제일 생산하는 쪽이 영업이익률 30% 40% 나오는 데고 네. 임가공은 아무래도 뭐 한 자리 숫자죠. 좀 영업이익률이 큰 차이가 난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미래나노텍이 그런 또 미세가공 여기는 CNT 도전제 이것도 미래나노텍 아닌가요? CNT 도전제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요. 맞습니다. 맞아. 이건 나노신소재구나. 카본 나노튜브라고 해서 네. LG화학에서 카본 나노튜브를 사와서 네. 분말해서 하는. 맞아. 이게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좋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배터리의 양극재는 무지무지 중요하다. 네. 예, 양극재 중에 이제 양극화 물질이 있고 그 과정에 이제 리튬이 들어가고 그런데요. 네. 리튬도 수산화 리튬도 있고 뭐 또 탄산 리튬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 리튬은 2차 전지에 쓰이는 리튬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탄산 두 가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리튬이라는 광산에서 나오는
그 리튬이라는 건 네. 미네랄이죠. 미네랄. 근데 소재라는 거는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은 소재에 해당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산이나 염수에서 나오는 것도 그 미네랄이거든요. 네. 미네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리튬이랑 비교적 흔한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탄산 리튬으로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를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리튬은 기술이다.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론부터는 뭐 리튬 광산이 중요하다. 물론 광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성보다는 어떻게 정제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된 게 추석 때 그 테슬라의 머스크가 네. 수산화 리튬 정제가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다. 돈 찍는 면허다. 그래서 저 똑똑한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게 미국의 IRA법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을 우리가 수산화 리튬을 정제를 할 때는 어떻게 생산을 하냐면 광산에서 이제 리튬을 하면은 네. 그 뭐 리튬이 조금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광석에 그렇겠죠. 그걸 네. 갖다가 뭐, 금 같은 경우도 이만한 돌덩어리에 무슨 뭐 맞습니다. 묶어막고 예, 들어있죠. 조금씩 이걸 이제 뽑아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일단 잘게 부숩니다. 리튬 함유대가 잘게 부숴 화학적으로 해서 리튬이 한 3% 정도 포함된 잘 자란 덩어리, 그걸 리튬 정광이라고 그러죠. 그 정도까지 만듭니다. 그 정도까지 하는데 이 리튬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뽑아내야죠. 네. 그걸 하기 위해. 근데 리튬이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라서 잘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1200도씨로 우리 시멘트 말듯이 확 가열해버리면 금이 나는 금속이니까 걔가 네. 남는구나. 알갱이에 금이 생기면 그때 황산을 때려 붓습니다. 네. 황산을 때려 부어서 황화 리튬, 황산 리튬으로 추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 또 250도씨 열을 가하고 그래서 3%의 황산 리튬이 나오고 97%의 황산 찌꺼기, 황산 슬러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보시면 황산이 유독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을 97%의 황산 찌꺼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거는 폐기해야죠, 그죠? 그래서 중국은 그게 강화로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최근에 뭐 식수원을 오염시켰다 그래가 최근에 몇 개 공장 가동 중단시키고 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인력이 그 독극물에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굳은 일을 중국밖에 안 하거든요. 중국에 하든지 아니면 저 호주에 사막에 사람도 안 사는 저 구석탱이 가서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부는 절대 허용해주지 않는 네.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람. 안 하는 못하는 네, 네, 일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수산화 리튬 정제는 중국이 전 세계를 다 합니다. 그 구전 일을.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IRA법이 중국 거 이제 쓰면 보조금 못 줘. 2027년까지는 미국이나 FTA 관련주로부터 다 소재도 해야 돼. 이래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수산화 리튬, 아까 말했던 수산화 리튬하고 NCM을 녹여서 써야 되는데 이 수산화 리튬이 중국 걸 못 쓰면 구할 수가 기존엔 없죠. 중국에서 가져가면 됐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수산화 리튬이 중요해진 이유는 IRA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설사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중국 거 쓰면 되죠. 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떻게 보면 비용 측면에서는 쌀 텐데. 그거에.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그런 특성 때문에 아까 그래서 리튬이 기술이다 말씀드린 게 이런 특성을 알면 왜 정제가 중요한 핵심 분야인가 알 수가 있고 IRA법 때문에 왜 지금 소재 확보 전쟁이 벌어졌나 알 수가 네. 있고 그래서 이 수산화 리튬을 정제해서 생산하는 세계적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어마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알베말 같은 거 한 40조? 중국의 간펑 리튬하고 미국의 알베말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데 네. 간펑 리튬도 30조 시가총액이 네. 영업이익률은 30%에서 40% 됩니다. 와, 그럼 게임 회사에서는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수성 때문에 그 떼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리튬 가격이 이렇게 저렇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 아니면 생존의 문제 때문에라도 그러네요. 수산화 리튬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절체적인 과제가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수산화 리튬이나 뭐 탄산 리튬이나 뭐 그런 것 어쨌든 가공 방식은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생산하려면 예. 조금 말씀드려 염호 예점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하잖아요. 예. 염호에서는 우리가 탄산 리튬을 생산한 다음에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 근데
이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정제를 하는 이런 기술은 네. 각 회사마다 다 비밀입니다. 다 비밀이고 결국 수산화 리튬을 어떻게 생산하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꼭 바이오 회사처럼. 그러니까 제 궁금증은 이제 네.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데 리튬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인데 네. 그러면 리튬의 이제 가공 방식에 따라 다를 텐데 어쨌든 범용적이고 또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어쨌든 간에 수산화 리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NCM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 네네. 쓰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초고순도 99.99 이상의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NCM 녹이고 수산화 리튬 녹여서 걸쭉하게 만드는 게 양극 활물질이라서 99.99 이상의 고순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튬 얘기를 오늘 이제 깊게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가운데서 요즘은 한 올해 상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들이 오면 그냥 2차 전지 셀 만들어? 셀이야? 그 다음에 장비야? 그 다음에 조금 소재도 들어가면 뭐 동박이라든지 뭐 맞습니다.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IRA로 이제 자원 확보가 어려지면서 소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산화 리튬 얘기를 깊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려면 일단은 그 광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정광이라고 말씀하신 리튬 게 정광. 네. 리튬이 섞여 있는 돌덩어리. 알갱이 작은 알갱이. 작게 만들게 정광인데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광산에 가서 이렇게 광물을 채취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잘게 부수면 되는 건데 네.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는 아르헨티나에서 그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은 됩니다. 네. 우리 뭐 세계 테마기행 이런 거 보면 그죠? 산속에 보면 이렇게 어떤 호수인데 이거는 일반물이 아니라 막 어떤 화학제 그런 것도 봤거든요. 네. 그리고 호수에서 리튬을 어떻게 추출하는 거지?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염호라고 하니까 네. 소금 호수다 사람들이 소금 그런 호수잖아요. 생각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리튬의 염호가 지금 그 염호에서 소위 말하는 리튬 염수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이제 바다로 있다가 네. 땅이 확 솟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갇힐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연히 햇빛이 비치니까 물은 날아가고 소금 덩어리가 생기겠죠. 알갱이가 그 남겠죠. 암염이 예. 되는데 그 위에 막 퇴적이 돼서 땅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이건 소금 덩어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네. 그냥 소금 덩어리인데 그 옆에 반드시 화산이 있어야 됩니다. 음. 마그마에 리튬이 있거든요. 음. 화산이 있어가지고 화산 분출을 막 해서 리튬이 막 있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그 리튬을 함유한 물이 지하로 들어가서 이 소금 덩어리에 녹아버리면 그래서 리튬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소금 덩어리에 녹아있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리튬 염호라고 해야겠네요. 네, 리튬 염호죠. 네네. 땅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담겨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펌프를 넣어가지고 뽑아 올리는 거죠. 염전 같은데 그걸 펀드라고 하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염전 같은데 그걸 뽑아 올려서 지금 자연정발법이랑 말 그대로 햇빛에 말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0.15% 정도 리튬이 들어가 있거든요. 뽑아 올리면 그걸 이제 18개월 또 계속 옮겨가면서 정발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한 3% 정도 되는 리튬 수용액을 만드는 게 자연정발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소금으로 막 리튬이 막 상실돼 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날아가는 것도 많고 이거 방법이 없냐. 예. 그래서 지금 포스코에서 말하는 게 포스 LX라는 기술은 18개월 동안 이렇게 하지 않고 한 3, 4개월 동안 해가지고 리튬을 농도를 한 0.4% 정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인이 물에 잘 안 녹거든요. 그래서 리튬하고 반응해 인산 리튬 형태로 추출하는 게 지금 포스 LX고 그래서 포스 LX 포스코가 이 기술을 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실제로 알고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대부분의 이게 땅 속에 있으니까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 대부분의 염호라는 게. 근데 얘는 걸쭉해지잖아요, 얘들이. 네네. 그러니까 정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발시키려면 얘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제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가 있어야 제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농도 정도 되는 염호를 우리가 리저브라 그러거든요. 전 세계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산 옴브레 무에르토
거기가 좀 마그네슘, 칼슘 농도가 좀 낮은 쪽이거든요. 그 아르헨티나 연못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 외에는 전 세계 한 97% 염호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농도가 높아서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 디파짓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염호는 극히 일부고, 거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한 포스 LX라는 기술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DLE라고 그러거든요.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각 회사들이 염호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 기술이 제대로 정립된 곳도 없고, 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염호에서 어마어마하게만 리튬이 당장 나올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참 먼 나라 얘기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포스코가 지금 말하는 기술로는 조금 먼 나라 얘기라서 너무 좀 과장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뭐 포스코가 앞으로 엄청난 소재회사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검증이 좀 필요한. 뭐 검증이라기보다 너무 좀 아직은 갈 길이 네네. 먼 얘기를 너무 빨리 앞당겨서 얘기한 거 아니냐. 네. 마치 염호에서 막 리튬이 쏟아질 것만 같은. 예. 전혀 지금 그런 상태는. 그래서 그건 지금 이제, 전 세계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은 거의 다 전과 광석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 염호에서 나오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좀 추가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염호에서 그 추출하는 방식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 염전에서 우리가 천일염 하는 것처럼 그죠? 물을 끌어대서 말려가지고 하는 건데,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아직은 비슷한데, 그러면 그 염호에서 아무래도 이 액체를 이제 추출해서 그 고체 금속을 뽑아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염호가 아니라 광산에서 캐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광산이 없나? 광산도 말씀드린 할수록 점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광산은 직접 채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네. 염호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염호에 단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은 제대로 된 효율적인 기술이 별로 없고, 두 번째는 이게 도시 옆에 염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산간 오지에 네. 있으니까 포스코가 뭐 아르헨티나 개발하는데 2조 이상 들인다니까 다 인프라 비용입니다. 도로를 닦을 거니까 거기서 한 3% 정도 리튬이 담긴 리튬 염수를 탱크로리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어가지고 막 또 내려와가지고 화학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야죠. 탄산 리튬으로 해야 하고, 탄산 리튬을 또 우리 포스코 포항에 와가지고 수산의 리튬으로 또 변환하고 이런 일을 거쳐야 되니까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네. 그래도 그게 전체적으로 이 기술이 제대로 된다면 그 광산에서 캐는 기술도 보다는 경제성이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 국내 업체들은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들려면 리튬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네. 수산화 리튬이 필요한데, 근데 중국 거는 이제 뭐 미국에서 생산하려면 못하게 하고, 네. 지금 우리 뭐 아르헨티나 염호나 이런 방식은 아직까지는 사실 양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려면 이제 적어도 뭐 최소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기술적 장벽뿐만 아니라. 네.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하이드로리튬이라는 회사가 네. 주목을 받고 네.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할까요? 네. 좀 그 이따 얘기는 할까요? 그 얘기를 잠시 조금. 후에 우리가 이제 네, 그래서 지금 뭐 네. 결론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2차 전지, 특히 양극재에 해당하거든요. 이것들이 네. 다. 양극재업들이 지금 소재 확보 전쟁이다. 음. 그래서 지금 알버말이나 중국의 간펑 리튬 같은, 그렇다고 IR법이 당장 못 쓰게 한 건 아니고 앞으로 점점 그렇죠. 가는 기울로 단계에서 지금 알버말이나 뭐 간펑 리튬 뭐 이런 데는 이제 줄을 서시오. 배급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 소재만큼은 뭐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와서 양극재도 제발 좀 우리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수산화 리튬은 모든 리튬 화합물의 기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산화 리튬 가지고 초고순도 그 배터리 소재도 하지만 뭐 질산 리튬이라든지 리튬 스테레이트라든지 리튬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첨보 이런 데도 리튬이 필요하고요. 네. 후성같이 전해질 업체도 리튬이 필요합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고체 전해질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황화 리튬 하는데 수산화 리튬이 필요하고, 이 회사들도 다 전량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지금 물량을 못 구해가지고
뭐 큰 양극재 회사는 원력 대량으로 사니까 그래도 좀 구하는데 네. 이 소량으로 쓰는 회사들은 이제 물량을 못 구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관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어진 당면 과제인데 어떻게 기업들이 헤쳐나가고 있고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될지는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